전국에 계시는 우리 이행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창원, 마산, 그리고 우리 통영 지점 이렇게 출장을 다녀왔잖아요. 그전에는 옥천을 다녀왔고, 다니면서 우리 외부에서 이행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이분들의 그 입으로 뭐 이런 거 저런 거 대화를 하다 보니까 환경 호르몬에 대한 이 부분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걸 잘 모르세요. 그런데 당신 머리는 거의 다 빠져서 가발을 써야 되는 그런 분을 보면서, 정말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시구나. 늘 접하는 제 입장에서는 엄청 크게 부각이 돼서 알고 있고, 우리 더 이행 가족분들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행 가족이 되신 건데,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모르시는구나. 뭐 미용실 원장님이신데도 모르셨었어요. 그리고 뱃속에 임신 중, 14주인가 그날 됐던 것 같아요. 뭐, 요런 분께서도 잘 모르셨어요. 안타까웠고, 그리고 이제 머리가 거의 많이 빠지셔가지고, 올여름에 더 많이 빠지신 분을 또 만나게 돼요. 왜냐면 가발로 인해서, 2차적인 탈모가 더 또 심해지신, 집에 가면 가발을 벗지만, 집 밖에서는 늘 써야 하는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한 탈모가 또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상담 전화를 지난주에 또 포항에 우리 최경자 사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딸아이의 그 생리통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뭘 먹으면 돼요? 라고 해서 뭐 우리가 말글청, 그런 다음에 그 비타민, 멀티비타민요. 그리고 유산균 이렇게 세 개를 권장해요 하고 차장님도 그럼 되겠죠? 하고 저한테 네, 될 것 같아요. 소리가 듣고 싶으셔서 아침에 일찍부터 전화 주셔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둘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진짜 몸에 바르는 게 더 중요한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야, 이 바디보드를 그동안 제가 다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바디버든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디버든이라는 거는 내 몸 바디에 축적되어 있는 환경 호르몬, 유해화학 물질의 축적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데 환경에 있는 생활용품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원래 자연계에 있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내 몸에 들어가서 배출되지 않고 쌓인 것. 이게 바로 바디 버든이에요, 여러분. 그 쌓인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탈모도 될 수 있고,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요,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느 정도에 따라서 암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의 문제가 오늘 쓴 거, 어제 쓴 걸로 문제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터지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하고 속상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러면 좀 더 내가 안다면 적게 쓰고 안 쓰면 되는, 안 쓸 수 있다면 안 써도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탈모, 호르몬의 질환, 환경 호르몬뿐만 아니라 탈모를 만드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공 향료, 색소, 실리콘, 합성 계면활성제. 결론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연에 있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화학 물질들은 환경 호르몬을 유발한다. 그래서 탈모이신 분들에게 꼭 좋은 샴푸 권장할게요. 올바른 샴푸법, 샴푸 고르는 법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기사 내용에 인공향료, 색소, 실리콘, 합성계면활성제, 대표적인 SLS, SLES를 배제, 뺀 제품을 쓰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빠지면요. 사용할 때 불편할 수 있으세요? 뻑뻑하고요. 거품이 많이 나지 않으세요? 자, 저희 제품 지난주에도 다른 제품에 비해서 거품이 많이 안 나요? 라고 또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자, 머리 감는 법 중에서도 거품이 더 나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일단 미온수로 내 두피에 있는 피지를 충분히 헹궈놓은 다음에 샴푸를 보글보글 하면 거품이 더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죠. 물 좀 적셨다 바로 샴푸 들어가죠. 이러시면 거품이 덜 나요. 자, 똑같은 EN 제품의 샴푸인데 똑같은 양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자, 우리 그 주방세제 있죠? 주방세제도 어떤 분은 거품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거품이 안 난다고 전화 주세요. 자, 그런 분들은 내가 쓰고 있는 그 수세미 있죠, 수세미. 제일 거품이 많이 나는 게 천연 수세미. 여러분들 오이처럼 호박처럼 길쭉하게 난 거 있죠. 저는 천연 수세미를 쓰는데요. 천연 수세미는 정말 소량으로도 거품이 이따만큼 나와요. 해보실래요? 저 진짜 거품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과일을 씻을 때, 야채를 씻을 때에도 저는 주방세제를 쓸 때 수세미에 한 방울 넣고 보글보글보글 거품 낸 그 거품으로 제가 씻어요. 굉장히 거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그 행, 설거지하는 수세미 종류가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거품이 덜 나는 거, 아니 또 오래 쓰시면 또 거품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뭐 바디 샤워도 마찬가지예요. 거품이 많이 안 난다고 연락 주시는데, 사용하는 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거품량은 완전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제품 탓하기 전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합성 계면활성제는 거품량이 풍성해서 세정이 우수해지면서 우수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으세요. 혹시 안 헹궈진 거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거품이 헹궈지지 않고 남아있다라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먹는 식기류에 남아 붙어 있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내 피부에 이 SLS라는 합성계면활성제가 덜 씻겼다면요. 내 두피가 덜 씻겼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샴푸가 자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미쳤을까? 미쳤다. 여기서 미쳤다. 이게 아니고 영향을 내 인체에 자궁의 건강, 난소에 내 자궁에 영향을 미쳤다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의 얘기가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샴푸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샴푸에 있는 파라벤. 자, 여기서는 계면활성제잖아요. 이제 파라벤도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그 화해 어플 아직도 보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화해 어플을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화해는 화장품을 해석하다. 자, 화장품을 해석하는데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이 하늘 색깔은 1등급이에요. 안전한 등급 1등급, 1에서 3은 노란색은요, 안전한 등급 1에서 3등급이란 뜻이고요. 빨간 개는 빨간 신호등 안 돼! 라는 신호예요. 근데 여러분, 안 되는데 다들 쓰고 계시죠? 자, 이 시까지 피해야 될 원료가 방금 SLS예요. 합성 계면활성제. 자, 위험도가 높죠. 그런데 1에서 3 정도밖에 안 된다 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될 20가지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20가지는 내 인체에 들어가서 축적이 되면 하루아침에 축적되는 거 아니에요. 축적이 되면 심장, 간, 폐, 뇌에 5일 동안 머물면서 혈액으로 발암물질이 전체적으로 온몸에 보내줄 수 있다 해서 안전등급이 1에서 3이야. 야, 이렇게 위험한 게 왜 1에서 3등급이야? 누가 보면 노랑불이라서 써도 될 것 같잖아. 맞아요. 파이어풀은요, 100% 천연이냐, 합성이냐의 등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분이 아직까지는 치명적이지는 않아. 오래 많이 썼을 때 문제돼. 이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고는 못 쓰겠죠? 모르니까 쓰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최상 칼럼, 최상 산부인과 유튜브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 보면서 천연 계면활성제를 써야 되는 이유와 천연 보존제, 방부제, 우리가 알고 있는 파라벤 이런 걸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자궁에 축적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천연 계면활성제를 써야 합니다. 특히 임산부.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 가임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내 자궁이 건강해져 있고 깨끗한 상태로 아기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트리에탄올 아민 계열이 남성의 방광암을 일으키고 아민 계열이 여성의 유방암과 난소암을 일으키는 원료입니다라는 강의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민 계열이. 그런데 화장품에 들어가고 있어요. 방부제로, 보존제로. 여러분, 파라벤 들어보셨죠? 근데 파라벤이 안 좋다라고 이미 알려져서 이제 파라벤 쓰는 대한민국 제조업체는 거의 없으신데요. 파라벤에 비슷한 아이가 트리에탄올, 아민, 페녹시에탄올, 이미다졸리딘인 우레아예요. 그럼 얘네들은 문제가 없다고? 있다고. 파라벤이 문제된다고 안 쓰기는 했지만 이 아이들 대체물질도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벤이 축적되면, 자, 파라벤을 안 썼다고 없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아민, 우레아, 페녹시 에탄올이 파라벤의 이름만 둔갑된 같은 성분이라는 것만 알아셔야 돼요. 자, 우리들의 두피 건강을 위해서, 자, 이 여자 선생님, 피부과 선생님이 두피 건강을 위해서 파라벤, 실리콘, 이런 제품들을 선택하는 것은 풀이. 이런 제품을 빼는 것이 아주 잘한 일입니다. 안 쓰는 게 탈모에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이런 것들이 남성의 신장, 여성 생식기만 문제가 되는 줄 알았더니 탈모에도 지금 남녀노소 탈모가 무지 많거든요, 여러분. 왜? 부모님도 탈모가 아니고 난 유전도 아닌데 나만 왜? 라고 질문 주시잖아요. 아니, 왜? 여러분, 몸 안에서 여러 군데에서 표현을 하는데, 뭐, 신장이나 유방이나 난소나 남선의 전립선에도 문제될 수 있지만, 탈모로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피부과 원장님의 말씀이세요. 그리고 파라벤 축적이 많을수록 여성의 자궁근종, 유방암 발생 위험합니다라고 또 피부과 원장님이 얘기하시네요. 자궁근종 굉장히 흔해요. 여자들 웬만하면 많고요. 결혼 안 하고 아기 안 낳은 분들이 대다수 많고요. 아기를 많이 낳을수록 덜하고요. 얘긴 들어보셨죠? 유방암과 자궁근종 오히려 아기를 많이 낳으신 분들에게 오히려 덜 생기고 아기를 한 명보다 두 명 낳은 사람이 덜 생기고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너무 재밌게도 아기를 낳으면 내 몸 안의 독소가 아기를 통해서 태반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 주거든요. 그래서 안 낳는 사람보다 낳은 사람이 몸이 깨끗해집니다. 아기한테 너무 고맙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피해야 될 이시까지는 다시 한번 초록불, 노랑불, 빨간불일 수 있다. 초록불이면 좋다가 아니라는 거 오늘 하얀불 다시 한번 화장품을 잘 해석해 볼게요. 많은 업체분들이 저희 이해를 처음 알고 체험하러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 화해 어플에 아주 좋은 1등급이에요 하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긴가민가 하시면서 예, 크게 놀라시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위험한 얘기를,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왜 임신 중이셔가지고. 괜히 임신하신 분한테 제가 생각했을 때 충격 드실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어쨌든 화장품의 등급은 천연이 아니고 내 몸에 전혀 해가 없다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화학 성분이 아직까지는 큰 피해, 가습기 살균제처럼 피해가 없을 때에는 1등급,
3등급일 수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보고된 원료는 빨간불입니다는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피부가 왜 바르는 게 중요하냐면 오장육부는 장기라고 알고 계시지만 피부가 장기라는 사실은 잘 모르세요. 그런데요, 우리 몸에 있는 간보다도 체중이 몸무게가, 그러니까 피부의 무게가 훨씬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온 전신을 덮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경피, 피부에 흡수되는 양과 독의 양은 훨씬 많아요. 입으로 먹는 것보다. 입에서 먹을 때는 침이 소화하면서 위액이 만나면서 장에 있는 또 여러 가지 효소들이 만나면서 간으로 갔을 때 간이 독이다 아니다 해독을 해주는데 피부로 들어가는 건요. 해독 기능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2시간 만에 혈액을 뚫어 가버려요. 그래서 위험하고요. 좋은 거 나쁜 거 내 피부는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내 아이에게 쓰는, 내 가족에게 쓰는 제품을 전성분을 보고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지혜로운 엄마, 주부시라면.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기업을 믿으세요. 100%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기업이 더 EM 말고는 저는 없습니다. 네이버에 100% 함부로 적으시면 과대 광고로 영업 정지 먹거든요. 근데 저희는 쓰고 있잖아요. 왜? 정말 그러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저희에게 니네 100% 아니야라고 아무도 말 무슨 못하세요. 100%라고 하는 시험 성적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 정두라 대리점장님께서 두 번째 지구는 없다. 1도 지구가 올랐을 때, 온도가 올랐을 때, 2도, 3도, 4도, 5도, 6도까지 올랐을 때 지구에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얘기를 강의해 주셔서 저도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가 타일러 라쉬가 누구지? 근데 본 적이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누구지? 하고 이 책에 대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고 세바시에서도 강의하시고 여러 군데에서 강의 자료가 무궁무진하시더라고요. 자, 지구가 온난화 이렇게 따뜻해지는 이유는요. 큰 환경 문제인데 그게 바로 세 가지의 환경 문제예요. 제일 중요하게 오존층이 파괴됐다. 오존층을 뭐 때문에 파괴됐냐면 유해 물질 때문에 파괴됩니다. 또 지구의 온난화 그로 인해서 온도가 높습니다. 또 환경 호르몬이 환경 문제 3대. 자, 이게 어느 게 1순위다, 2순위다가 아니고요. 결국엔 이 타일러 라쉬라는 분이 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고 다니고 책을 쓰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사실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라기보다 제 문제니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한국말, 한국인처럼 너무 잘하시네요. 그 말이 맞았어요. 누구를 위해 지금 이러냐고요? 저를 위해서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삼식이 저도 저를 위해서 강의하는 거고요. 저를 위해서 이엔 제품 써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 제품을 쓰고 내가 있는 곳이 이엔이고. 와, 저는 거기다가 저희 딸아이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건강한 아가를 낳아줬잖아요. 그 건강한 아기가 맘 놓고 쓸 수 있는 제품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외할머니가 내가 이런 일을 해. 나중에라도 우리 애기한테 얼마든지 그래서 너에게 쓴 제품은 이랬어라고 자랑거리거든요. 나는 지구 환경 지킴이야. 할머니는 이렇게 생장품을 전도하는 전도사였고 그리고 지금도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 자, 우리 함께 이런 일을 할까? 하면서 분리수거도 제가 잘 가르쳐 놓을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 행복한 기업이잖아요. 자, 환경 호르몬은 그럼 어디서 오는데? 재활용을 잘 하시면 돼요. 분리수거를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환경에서 쓰고 있는 제품 중에 어떤 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잘 분리하시면 돼요. 자, 분리수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도 있지만 내 환경에서의 분리가 너무 분류를 잘 하셔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플라스틱에는요, 비스페놀, 프탈레이트가 들어있어요. 분리수거 하고 계시죠?
집안에서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버리지 않고 집안에 무궁무진하게 플라스틱 그릇도 있을 거고요. 플라스틱 아이 장난감도 있고요. 자, 플라스틱 우리 애기 보행기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어린이 제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의 또르기면 장난감보다는 저는 애기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딸들을 그 이불로 이렇게 끌고 다니고 이불 그네도 해주고 지금 그러면서 놀고 있거든요. 사실 힘들죠. 그냥 그네 사다가 안 치면 되는데. 사실, 많이 걱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할머니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하고 적게 해주는 게 뭘까? 뭐든지 막 빨고 싶어서 뭔가 그림을 그리면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클레파스, 매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뭐든 입으로 가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덜 쓰게 하려고 정말 눈으로 안 본 사이에 뭔가 입으로 들어갈까 봐 정말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뭐 한때니까요. 이게 뭐 몇 년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소중한 시기니까요. 자, 영수증. 여러분들 영수증 저 필요 없어요. 영수증 드릴까요? 말까요? 그러기 전에 저 영수증 안 주셔도 됩니다. 를 미리 외치셔야 돼요. 그리고 영수증이 잉크 인쇄되는 부분이 있죠. 내가 어쩔 수 없이 영수증을 제출해야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얼마, 품목, 이쪽 부분이 손에 닿지 않게 그쪽을 안쪽으로 접어버리시면 되세요. 그 반대로 접으시면 손에, 가방에 넣었다 뺄 때마다 아마 그게 묻어날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비스페놀 A예요. 자, 세제, 합성 세제. 예, 건강한 세제 쓰셔야 되고요. 합성 호르몬 의약물. 임신 중에 특히 남성의 그 탈모야, 프로페시아나 이런 약을 만지면 아이 중에 아들을 임신했을 경우에 아기의 전립선에 문제가 돼서 절대 여성 임산부는 만지지 마시오라는 주의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약봉투만 만졌는데도 문제 돼요? 돼요. 이제 아셨죠? 모든 이런 제품, 안 좋은 화학물질은요, 문제돼요. 오직함의 주의 문구에 여성분들, 임산부들은 만지지 마시오라고 적혀놨을까? 농약. 여러분들 집에 파리, 모기, 개미 죽이는 뭐 이렇게 칙칙 뿌리는 거 있으세요? 여름철이니까 많이 갖고 계시겠네요? 혹시 아이 방에 뿌리기도 하시나요? 모르는 엄마는 뿌릴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그게 잘못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집 안에 안 쓰고 베란다에 저기 구석에 있으니까 괜찮아? 안 괜찮아요. 환기를 안 시키시면 그런 물질들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스물스물 아주 적은 양이라도 나옵니다. 환기를 꼭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킨다면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이 또한 그냥 두지 마세요, 집안에. 보존제 파라벤, 화장품의 파라벤. 자, 불온게 난연제가 타지 말라고, 어려울 난, 연소요. 불이 잘 타지 말라고 마감 처리하는 거예요. 모든 거는 마감 처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거. 근데 명품일수록 그 보존제가 더 많이 붙어 있어요. 요즘은 좋은 명품도 보존제를 안 쓰고도 명품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들이 웬만한 것들은 그렇습니다. 자, 과부로함을 제일 많이 나온 게 후라이팬. 후라이팬이 조금만 밑이 긁혔거나 조금만 색이 변질돼도 바꾸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먹는 음식인데 아무리 좋은 유기농 물질로 다 갖다 요리했는데 후라이팬에서 웬열? 와, 끔찍 이런 일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음식 다 시금치 100% 천연 막 남해에서 온 거야. 다 좋아. 그런데 슈퍼에서 참기름 사다가 부어버려. 글쎄, 그게 건강한 음식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화장품의 전성분에 천연 몇 프로 있는데 천연이라고 천연 화장품이 하고도 파라벤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네, 이렇습니다. 자, 환경 호르몬의 노출은 많아. 정말 많아. 그림을 보시면 많죠? 저용량. 여기서 이 박사님이 그 얘기예요. 아주 미량씩이 내 몸에 축적돼서 못 느낀대요. 당장 안 걸리고, 당장 유방 안 걸리고, 당장 문제가 생기고, 당장 면역이 나빠지고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서서히 너무 수없이 많은 성분들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많은 종류가 조금씩 저용량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매일 샴푸하고 매일 제품 바르고 매일 음식 먹고.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몸에 축적된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아가를 낳으면 아가의 몸은요. 엄마 아빠의 축적된 거를 아기가 받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와, 여기 나오는 이 박사님 뭐라고 했냐면 제가 좀 무서운 얘기를 할게요. 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유입되면서 바디버든, 몸에 축적되는 유해물질이 증가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질병을 유발하는데요. 여기서 더 무서운 얘기를 할게요. 라고 하면서 얘기해요. 임산부가 이런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가 축적이 많으면 아까 플라스틱 물질이 프탈레이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아기의 뇌신경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물의 기사예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똑똑해도 프탈레이트에 많이 노출된 뱃속의 태아는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지능이 저하된다. 그로 인해 과잉행동 증후군 ADHD도 생길 수 있다. 뱃속의 아기가 건강하고 남편도 낳고 나도 낳고 똑똑하니까 똑똑한 아이가 나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엄마의 입장에서 이렇지 못할 때에는 이게 엄마 탓이란 걸 뒤늦게 알면 다들 엄마들 슬퍼서 울죠. 제가 요새 금쪽이를 많이 봐요. 손녀딸을 보다 보니까 금쪽이를 많이 봐요.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그런데 대부분이 엄마의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어제 본 거는 6세의 아이, 여자아이인데, 모유 수유를 못 끊어요. 자, 6세 여자아이예요. 모유를 못 끊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아이의 영양이나 아이의 건강이 나빠졌더라요. 갑상선 항진증이 돼 있더라고요, 아기가. 그런데 알고 보니 엄마 때문이에요. 아기는 모유를 엄마가 안 주면 안 먹는데 엄마가 물리는 거였어요. 결국엔 엄마가 그게 애정 결핍에 의한 아기가 젖을 물렸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6세까지 아기의 모유를 먹임으로 인해서 4년 동안 생리도 안 했고, 2년 전부터 생리는 했으나 엄마의 몸의 신체 모든 기능이 건강이 다 나빠졌는데, 엄마는 목숨도 내줄 만큼 사랑해서 아기를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결과는요, 아기를 망쳐버렸어요. 너무 사랑하는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했던 행동이 아이를 망쳤다고요. 깜짝 놀랐네요. 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6살까지. 그것도 이렇게 나가가지고 수유실에 가서 먹이더라고요. 참나. 근데 이런 바디버든이 내 엄마의 세대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내 몸에 축적되어 있는 바디버든 환경 호르몬이 많이 있는 엄마가 임신 중 뱃속의 태아에게 그 태아가 태어나서 그 태아가 또다시 아기를 낳을 때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더라라는 실험이 쥐를 통해서 실험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뿐인 지구라는 프로에서 제가 강의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다음에 또 준비를 할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강의해서 다들 잊으셨고요. 오래전 저희 제품, 저와 천연 생장품을 쓰셨던 분이 다시 몇 년 만에 만났더니 타사 제품에 추석에 들어온 샴푸를 쓰고 계셨어요. 그리고 두피 건강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모톡을 하면서, 아, 자주 안 들으니까 잊어버렸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와, 깜놀랐어요. 자주 안 듣고 위험성에 대해서 잊어버리니까 그냥 막 쓰고 있었어요. 아무 제품이나 아무 화장품이나 향료가 듬뿍 들어있고 파라벤이 페녹시에탄올이 들어있는 샴푸를 선물로 받아서 버리지 못하고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진짜 저 많이 속상했어요. 깜놀이에요, 깜놀. 그래서 예전에 했던 강의지만 제가 하나뿐인 지구에서 할머니의 유해물질이 내 딸의
아들, 딸에게 간 그 프로가 있어요. 영상물도 가지고 있거든요. 올해는 된 자료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또 준비를 할 거예요. 당분간 제가 이 바디버든에 대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성을 다 놓치고 잊어버리고 계시는 많은 안타까운 가족분들이 많았어요. 지금 그거를 꾸준히 아시는 분들은 더 EN에 함께 하시지만 EN에 함께 계시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 계시는 분들은 굳이 뭐 이제 안 쓰니까 그 당시에는 안 쓰면 죽는 줄 알았어. 안 쓰면 정말 당장 무슨 일 일어난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나더라고. 이러시는데요. 저 많이 놀랐어요. 깜놀랐어요. 속상했어요. 아는데 이제 자주자주 못 들으니까 인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동물 실험의 4대까지 결국 그래서 책 얘기도 있어요. 내 딸이니까 이미 내 딸의 딸을 위한 가슴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4대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책도 있고요. 동물 실험에서도 나왔고요. TV 프로그램 다큐멘터리에서는 5대까지 간다. 그럼 저는 우리 엄마인 외할머니의, 그 외할머니의 엄마의, 우리 외할머니의 외할머니한테 영향을 받은 거죠. 와, 저까지는 그래도 깨끗하겠다. 그만큼 옛날 분들이 환경 호르몬이 생길 수 있는 화학 물질들을 많이 접하지 않으셨으니까. 하지만 이제 나로 인해 내 딸이 또 딸의 그 딸이 안전지대는 아닐 거라는 거죠. 자, 출생 후 이때 이 박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더 무서운 얘기를 할게요 하고 이때부터 시작되는데요. 환경 호르몬이 노출돼서 요즘 여성분들이 아기를 출산하는 시기가 30살로 볼게요라고 하시대요. 30살로 보고 그리고 임신 중에 1년을 보니 31년 동안에 이 유해 물질이 아기의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지능 지수 낮아지고 과도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건강은요? 라고 해요. 와. 자, 환경 오염으로 인해 정자수가 감소하거나 난자 상태가 좋지 못해 임신이 어려워지. 그래서 난임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아기가 잘 안 생기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통영 대리점에서 모톡스를 한 모델을 한 분을 선정해요. 8명이시기 때문에 한 분만 선정할게요 하고 두피를 제가 진단을 해보니까 지금 이분의 두피 뒤에서 보이시나요? 이분이 원래 가발을 쓰시는데 지금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요 정도였대요. 처음에 왼쪽 분 같은데 우리 통영 대리점장님께 늘 오셔가지고 관리를 받으면서 머리숱이 많아지신 분이세요. 목욕탕에서 이 왼쪽 분이 오른쪽 분이 없는데도 없을 때도 봤지만 있었기 때문에 많이 자라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고 모셔온 케이스예요. 이날. 그래서 지금 제일 왼쪽에 계시는 이분의 모발을 이 중에 가장 안 좋으시니까 오늘 저의 모델이 되어주세요라고 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딥톡스를 하게 돼요. 딥. 얼굴에 화장을 지우고 한 번 더 지우고 폼세안을 하고 오셔서 딥을 바르시는데요. 지금 제 삼숙이 오른쪽에 계신 이분 계시죠? 화장도 안 하시고 딥크린징이 뭔지도 잘 모르시고 얼굴에 뭔 제품을 넣은 적이 없으세요. 이분한테서 노란 피지 해면으로 닦았을 때 노란 피지가 제일 많았어요. 화장 잘 안 해서 얼굴이 자신은 오히려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선도 안 바르고 비비도 안 바르고 아무것도 안 바르니까. 그런데 가장 많이 나왔어요. 딥클렌징을 평소에 사용을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올바른 샴푸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이분께서는 또 한 분, 그 중에 한 분은요, 나는 5분 동안 놓아놔요. 라고 해요. 이분은 옥천에서 만났던 분의 사례인데요. 좋은 제품인지 100% 천연은 아닌데 쓰고 있는 제품을 5분은 올려놓으세요 라고 샴푸를 하세요. 정말 잘하고 있었어요. 샴푸법. 그런데
제가 그 전성분을 보지 않아서 건강한 제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쉬운 부분이 좀 남더라고요. 자, 어제 그날 딥톡할 때 제일 피지가 많이 나온 이유. 왜냐하면 숨어있는 C라고 하는 모공 속의 피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피지선이 털의 옆구리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산화된 피지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밑에 고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딥톡하는 거고요. 샴푸도 5분 동안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톡을 할 때는 10분, 20분. 거기다가 따뜻하게 해 놓으시면 더 빠르게 모공에 열리고 피지가 잘 녹고 좋은 성분은 흡수돼서 탈모 관리에 아주 좋으시죠. 해서 한 분을 머리를 이렇게 씌워놨는데 우리 통영 대리점이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시면서 진짜 더 좋고 이제 걱정 없는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통영 지점장님의 건물로. 대리점장님이 부자예요, 부자. 네. 그런데, 아, 정신이 없네. 못 찾겠다. 비늘캡을 못 사줘서 그냥 뭐래도 씌우자 해서 비늘이 씌워놓은 모습이에요. 뭐래도 씌워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두는 것보다 씌워놓으면 열이 발생해서 빠르게 모톡 효과가 좋으니까요. 이렇게 씌워놓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샴푸로 머리는 좀 씻고 오세요, 헹구고 오세요 한 다음에 샴푸 보글보글 하기 전에 스칼프를 보글보글 하고 그 다음에 샴푸를 더 추가해서 보글보글 하니까 주변에 좀 모톡을 해보신 분이 아니 이렇게도 해도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해도 돼요. 여러분 스칼프만 해도 되고 샴푸만 해도 되는데요. 스칼프 하면서 샴푸 섞어서 해도 돼요. 저는 이 한 분을 할 때 두 가지를 섞고요. 옆에 있는 분에게 스프레이 분무기를 물 좀 뿌려주세요 했어요. 그때는 훨씬 더 샴푸의 양이 풍성해져서 손으로 핸들링 충분히 해줘서 아까 비닐을 씌워놓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분한테 더 많이 뭐 스칼프 따로 하고 또 샴푸하면 더 좋았겠지만 많은 여러 사람 8명을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스칼프로 보글보글 그런 다음에 샴푸 더 넣고 보글보글 이때 거품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미스트로 좀 물 좀 뿌릴게요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도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제가 그 응용한 거를 얘기해 주고 싶어서 오늘 강의 중에 말씀드려요. 그랬을 때 모공, 빈모공에 있는 이 목낭충을 없애는 게 필수 목적이고요. 노란 피지를 제거하는 게 필수 목적이에요. 그래야지 머리카락이 빠르게 차오를 수 있거든요. 정말 모톡스를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이 스칼프 1번 샴푸. 스칼프. 자, 일단 먼저 머리를 헹굴 때 샴푸로 헹구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스칼프, 그 다음에 샴푸 넣고 뽀글뽀글. 가능하시죠? 이렇게도 가능해요. 린스까지도 섞으셔도 돼요. 너무 어려우시면 응용은 누구라도 가능해요. 린스는 두피에 머리카락면만 하잖아요. 하지만 린스 속에 있는 아주 좋은 영양 성분, 오일들이 또 많아요, 여러분. 저기 부산에 가시면 이말순 처장님이 또 이런 방법을 쓰세요. 1번, 2번, 3번을 다 섞어서 정말 지그지그지그지그지그 해가지고 굉장히 스피드하게 그러시면 좋은 성분이 충분히 1, 2, 3번에 있는 좋은 성분이 흡수되고 헹굴 때에도 뻣뻣함이 확실히 없어져요. 린스까지 넣고 모톡을 하기 때문에. 안 해보신 분은 이해 못해요. 해보세요. 가능하세요. 너무 좋은 효과세요.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해본 다음에 미스트 충분히, 두피 미스트 충분히, 스칼프 미스트 충분히 뿌리시면 탈모에 띵오아, 그리고 긴 머리에는 머리에 바르는 에센스까지 발라주시면 돼요. 자, 두피 건강이 좋은 이유. 탈모인들은 두피에 열이 많아서 탈모가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두피에 열이 나요? 그로 인해서 호르몬이 부족해져도 열이 나고요. 두피에 UV 자외선으로도 열이 나고요. 또다시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고 신장이 나빠도 체열이 위로 올라서 열이 나요. 신장이 나쁘면 머리카락이 약해집니다. 자, 이런 분들 이 멘톨이 충분히 들어있는 스칼프 이용해 보시면 좋아요. 꼭 추천할게요. 왜? 머리카락 두피는 말단이기 때문에 이 끝부분이 혈액순환이 잘 되면 피부뿐만이 아니라 오장육부, 온몸의 신진대사 원활해져요. 혈액순환 좋아지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탈모가 되는 이유가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탈모인데 아니 전혀 아닌데 나는 왜? 이유가 너무 많아요. 다가오는 가을, 가을 때문이고 남자의 계절,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서고요. 더 중요하게도 여러분 다이어트 조심해야 돼요. 영양 조심해야 돼요. 비만, 흡연. 그러니까 비만이니까 다이어트 한 거잖아. 네,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무조건 머리카락 빠지는 게 전부 유전이 아니고 남녀노소 누구나 빠져. 이유는 무궁무진해. 그런데 여름 많아. 모공에 피지는 많아. 그래서 모톡수가 필수. 아셨죠? 기름진 음식 영양 당연하죠. 자, 건강한 두피 모발 관리 습관은 당뇨, 고지혈, 신장질환, 비만, 대사질환이 조절되지 않으면 탈모에 영향을 미친다. 원인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방법은 딱 하나. 모톡스 잘 하시면 되고요. 저희 더 이엔에 미스트 충분히 뿌리시면 된다. 그런데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매일 하실만 하죠. 머리카락 난다는데 안 하면 손해? 네, 진정한 동안 관리. 얼굴의 주름은 두피에서 온다라는 거. 동안 관리는 두피 관리입니다. 지금 제가 통영대리점 사진 두 장 가져왔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와, 양자방이에요, 양자방. 가면요, 옛날에 우리 찜질방 하면 숨 쉬기 힘들죠? 전혀 숨 쉬는데 문제 없고요. 몸은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양자 찜방이 있어요. 제가 다음 달에는 가면 이거 하고 온다 그랬거든요. 사진 찍어 올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인포인데요. 정리정돈이 아직 덜 돼 계셔가지고요. 그래도 정리정돈이 좀 된 것 같은 사진 두 장만 올렸고, 다음에 가서 구석구석 너무 예쁘고 쓰임새 있게 너무 야무지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영대에 좀 놀러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한눈에 보기 좋도록 제가 사진 여러 장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저희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족분들 사랑하고요. 정말 환경 호르몬 조심조심. 안 쓰고 덜 쓰는 게 답이다. 사랑합니다.